네, 2025년 10월 9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외교에서도 크게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이재명 대통령을 배신한 건지, 아니면 김정은이가 이재명 대통령을 갖고 노는 건지, 아니면 조현 장관이 이끄는 우리 외교부가 베트남과 북한한테, 중국한테 농락을 당하는 건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베트남 공산당이죠. 거기 공산국가입니다. 거기에 서기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북한에서는 총비서라 그러는데 일본이 서기장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공산당 서기장 또럼이라고 하는 분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당연히 김정은을 만날 거고, 그리고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해서 김일성 광장에서 박수를 짝짝 칠 겁니다. 그리고 북한과 경제협력 강화하고, 그 다음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자, 지역 국제정세를 논의하고, 유엔과 아세안 지역 포럼, ARF라고 있죠. 여기서 다자간 포럼에서 서로를 지지하자. 이런 거를 하겠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는 공산당이 최고입니다. 지금 베트남에는요, 국가주석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총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공산당 서기장이 따로 있는데 서기장이 제일 셉니다. 베트남 최고 지도자가, 즉 공산당 서기장이 북한을 찾은 건 2007년입니다. 그리고 18년 만에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이북을 방문합니다. 서기장이 방문하는데 부총리가 따라왔고, 국방부 장관, 공안부 장관, 센 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참고로 이 또롬이라고 하는 베트남 서기장은 공안 출신입니다. 경찰 출신, 우리로 얘기하면. 경찰 장관을 지낸 분이죠. 네. 근데 지금 베트남 이제 한국에서 가보신 분들이 많은데, 중부에 있는 관광지 다낭을 뭐라 그럽니까? 경기도 다낭시라 그러죠. 하도 한국 사람이 많아서. 저도 한번 다낭 가봤어요. 한국 사람 많긴 많고 간판도 많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베트남 사람들 만나면은 내가 경기지사 했다, 경기도에 다낭이 있다, 이런 자랑을 하고 다녔었죠. 그렇게 한국과 가깝고, 베트남에는 지금 한국 기업 한 10,000개가 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박항서 축구대표 감독에 가서 베트남 축구를 확 올려줬죠. 이런 베트남이 어떻게 한국을 적대시하는 이북을 가? 이걸 그냥 단순하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봐야 돼요. 지금 10월 9일이죠. 정확히 한 달 전인 지난 8월 11일인가요? 바로 이 또롬 서기장이, 베트남 서기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했었습니다. 이 베트남 서기장은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최초로 대한민국을 찾아준, 이재명 정권을 찾아준 외빈이자 국빈이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정권은 우리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본격 이행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또롬 베트남 서기장을 아주 환대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서기장이 대한민국을 온 거는 11년 만에 온 거였죠. 그러면서 양국 간의 FTA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해 가자. 이미 그건 맺은 건데 그런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 되고 나서 베트남 서기장이 온 게 얼마나 좋았는지, 베트남에서 국가대표 이끌었던 박항서 감독 이 공식 만찬에 불러서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 가면 배우 안재욱 씨가 인기 좋다네요. 그 다음에 베트남 선수로서 우리나라 한국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1군이 뭔지 모르겠다. 이건 어떤 운동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와 있는 선수, 베트남 출신 또 불러가지고 아주 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인가요? 최태원 SK, 정의선 현대, 구광모 LG, 신동민 롯데, 이런 대기업 회장들이 다 불렀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아주 베트남 서기장을 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내 핵심 협력국이자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고 아주 칭찬을 했는데, 그가 불과 2달 만에 김정은 만나서 김정은한테 그냥 간 것도 아니고 국빈으로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볼 수가 없는 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올 30날 선거에서 당선되고 7월 달에 각 나라로 내가 뭐 내란 종식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으니 잘 지내봅시다 하고 특사를 막 보냈죠. 그때 7월 29일 날, 그러니까 석 2달 조금 전이죠. 박창달인가요? 국회의원 등 이런 사람들을 베트남에 특사로 보냈었습니다. 그때 가서도 그 특사단이 박창달 씨가 단장, 윤우덕, 백혜련 의원이 단원이었는데 그때도 이 서기장을 만나고 총리를 만나고 국가주석까지 만나고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었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맞는 첫 번째 외국 손님으로 이 서기장이 한국을 와줬던 건데 어이씨 2달 만에 북한을 가버리네. 이게 뭐지? 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지? 근데 사실은요, 베트남은 우리가 공을 많이 들였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2023년도 6월 달에 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었습니다. 그때도 아주 윤석열 정권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윤석열을 타도하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도 베트남에 공을 들여서 베트남 서기장이 대한민국 이재명 당선 이후 최초로 오도록 만들었는데 그 양반이 북한 노동당 창건일, 북한 공산당 창건일을 축하하러 갔습니다. 물론 같은 공산당이니까 공산당 창건일에 갈 수 있지만 야씨 우리한테 베트남이 받은 게 얼마인데 그걸 가?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대한민국 조현 씨가 이끄는 외교부가 뭘 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외교보다 더 중요한 이종석 씨가 이끄는 국가정보원이 뭐 하는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은요 한국 외교의 대실패입니다. 경기도 다낭이라고 할 정도인데 그러면 베트남이 우리한테 그렇게 많이 지금 우리나라 여기 공사장에 가보면은 특히 조선업계에 가보면 되게 베트남 사람들이에요. 베트남 사람 한국 와면 임금이 2배, 3배, 4배 서로 올라 그러는데 이런 나라 국가 지도자가 김정은을 만나서 김정은하고 잘 지내고 서로 정보 교환하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한 정보 다 갖다 주고 양다리에 걸쳐 정보 빼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베트남 제재할 능력이 있나? 이재명 정권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와. 저도 쭉 보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베트남이 이재명을 배신한 건지 이재명이 베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거를 본 김정은이가 외교부 장관을 시켜서 어떻게 했는지 이재명을 완전히 갖고 농락을 한 거네. 지난번 에이펙에 지금 뭐 시진핑이 온다라고 하는데 시진핑 오는 걸 계기로 이재명 정권에서는 국빈으로 맞으려고 신라호텔 예약하고 그랬는데 바로 이북의 최선희 외교상에 가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했는지 서울에는 못 가겠다. 국빈 방문은 어떨지 몰라도 못 가. 경주 에이펙만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외교는 중국에서 실패하고 베트남에서 실패하고 또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동영 장관을 앞세운 대북 관계도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뭐 남북이 자유롭게 교류해라 뭐 어쩌라 뭐 북한이 핵을 가진 거 인정해야 된다 이런 헛소리는 하고 있고 안규백 씨가 이끄는 국방부는요. 국방개혁이라는 게 전작권 회복인지 환수인지 그거 외에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외교안보의 총체적 실패입니다. 위성락 실장 혼자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고립돼 있으면 그가 뭐 못하지. 자, 인도가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양다리에 걸쳤습니다. 이게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중국의 위협을 받으니까 인도는 미국하고 친해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가 돈이 없으니까 기름을 굉장히 싸게 팔아요. 이거 미국이 사지 말아달라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하고 인도가 사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는 거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손을 볼 거니까 그건 이제 앞으로 할 문제고 그리고 미국하고 대화가 되는 인도한테 사지 말라 그랬는데 인도의 모디 총리가 그걸 사고 있잖아요. 인도의 모디 총리가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은 시진핑이가 상하이 국제협력기구인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를 하는데 거기에 덜렁 참가해서 뭐 같이 공조하자 해놓고 바로 그거에 이어서 중국이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인데 거기는 싹 빠졌어요. 상하이 국제협력기구에는 김정은이는 안 가고 푸틴은 갔습니다. 푸틴은 그대로 와서 다시 북경에서 천안문 막로에서 시진핑하고 짝짝꿍하고 이제 그때 모디가 빠지고 김정은이 왔는데 어쨌든 모디가 그렇게 양다리에 걸치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다가 관세 25% 더 먹여서 50% 때려버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자기 원하는 걸
국익을 맞춰가는 게 진짜 실용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에 대해서 이렇게 할 자신이 있고 능력이 있나요?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북한을 핸들링해, 핵을 가진 북한을.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정동영 같은 사람을 장관에 쓰고 이종석 같은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에 쓰냐고. 옛날 같으면 이런 배신 당하면요, 보수 정권,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 같은 경우는 장관들 줄줄이 사퇴합니다. 그래야 베트남도 긴장을 하는데 지금 베트남은 대한민국 원전 달라는 거야. 가장 핵심 기술이잖아요. 우리도 베트남에 원전 수출하기 위해서 걔네 젊은 애들 데리고 와서 우리 카이스트인가? 우리 원자력 연구원에서 교육까지 시켜줍니다. 또 킹스라고 한수원이 운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서도 교육을 시켜준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쟤네들은 이걸 아직도 안 사고 있어. 그냥 기술만 살살 빼먹고 있는 거지. 우리는 팔 수 있을 까 하고 기술 다 주고 있는 거고. 근데 이북까지랑 양다리 걸치겠대. 지금 중국도 우리 돈을 받아갖고 중국 경제 개발시키면서 북한하고 잘 지내서 남북이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게 자기는 국익이 이익이니까 이렇게 갖고 놀잖아요. 베트남도 남북이 쪼개져 있을 때 우리한테 의존하게 되면 우리가 얕보니까 북한하고 해야만 좀 더 주고 뭐 그렇게 갖고 노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을 우리한테 몰아서 꼼짝 못하겠는데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에 파병해갖고 떼돈 봐도 중국이 지금 곤란하니까 걔네 전승자를 김정은이 가져서 또 리창 총리가 방북해 이런 식으로 다 받고 있는데 거기다 덮어주겠다는 게 이재명 정권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랑했던 베트남 서기장의 국빈 방문 2달도 안 돼서 베트남 서기장이 이북에 가면 이재명 정권은 개망신 아닌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게 이재명 정권의 위기입니다. 지금 내란 파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국내 경제도 살려야 되지만 안팎으로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 심각합니다. 특사까지 보내고 특사 보내고 잘됐다 그러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이루마 씨까지 불러가지고 베트남 서기장이 왔을 때 축하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당하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능력 없는 사람은 빨리 권좌에서 내려와라. 오래 끌면 조직이 망하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 이명박까지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조직을 이끌어봤고 시야가 넓고 큰 거부터 봤기 때문에 뚝뚝뚝 끌고 가서 우리랑 안 맞았어요. 우리가 못 따라갔지 국민이. 그래서 그 사람을 독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불행하게 만들었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사람 덕택에 우리가 발전했어. 근데 반대로 좌파라고 하는 뭐 YS도 그렇고 김대중이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은요. 그냥 우리가 막 힘들할 때 아유 힘들지 이렇게 다독여는 줍니다. 그리고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독재야 나쁜 놈이야 이렇게 같이 맞춰주는데 이런 사람 따라가다 보면 국가가 발전하는 게 없고 실속을 뺏겨요. 제일 대표적으로 5.18 광주를 뭐 민주화 운동인이 막 꾸며갖고 아픈 사람들 위로하면서 호남 빨아먹고 있잖아요. 정청래도 그렇고.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인간적인 게 좋아서 따라갈 수 있지만 쭉 하다 보면 이렇게 배신당할 때 아무 짓도 못하는 사람 보게 되면 저게 무슨 리더야? 네. 지금 트럼프는 미국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데 이재명은 하는 게 없잖아. 이재명 정권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할 겁니다. 조선노동당, 즉 북한공산당 창건 80주년 행사니까 각국 공산주의 국가의 당을 이끄는 자들이 참석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개의할 필요가 없다. 네.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성립되려면은 지금 80주년이죠. 10년 전 70주년 행사 때는 베트남의 공산당 서기장이 참석했나요? 그리고 베트남 공산당 거기도 뭐 80주년, 70주년 됐겠지. 그런 거 기념식 할 때 김정은이가 갔습니까? 김정은이가 베트남 간 거는 하노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갔다가 노딜 당한 거밖에 더 있어요. 베트남 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베트남 서기장의 이북 방문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리저리 뭐 책임 회피하려고 갖가지 논리를 들이밀겠지만 다 가짜입니다. 정말 실력 없는 정권입니다. 그렇게 북한하고 베트남이 지내는 게 정상적이라면 더불어민주당도 조선노동당 창업 80주년 열병식에 대표단 보내지. 민주당 사람들은 경주 에이펙에 김정은이가 오거나 북한 대표단이 와서 미국이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기를 되게 바라던데 그렇게 이북이 경주 에이펙에 오게 하려면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때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북에 가서 참석하라고. 그것도 방법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현명해져서 이 지도자를 유지할 건지 유지하지 않을 건지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